으쌰. 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벌써 11월 셋째 주가 시작했습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시간 너무 빨리 가.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혹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시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상업시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자산으로 잡혀있는 건물에서 사무실이나 상업시설을 거의 무료로 꼭 공짜는 아니에요. 뭐 물론 공짜도 있지만, 공짜가 전문용어로 무료 사용도 있지만, 인근 지역의 어떤 그 형성된 임대료보다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 중심 상권의 모 지역입니다. 이 모 지역 같은 경우, 모 지역은 아니죠. 뭐 오늘 대전이니까 대전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둔산동 지역이 있어요. 물론 이제 둔산동 지역 안에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그쪽 지역은 통상적으로 20-30평 정도 쓴다고 가정하면 400-500 정도 나오거든요. 20-30평을 사용하게 되면은 임대료가 한 400-5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인접한 지역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정부기관 포함입니다. 그냥 정부기관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십만 원도 안 됩니다. 되게 이상하죠? 이상한 건가요? 특이한 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법에서 이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사용에 관련돼서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뭐라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행령이 다 따라 붙죠. 하위로.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공짜로 무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시세보다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무실과 상업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는 그 지정되어 있는 대상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허가를 받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기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활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기관을 제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기업과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주식회사나 이런 기업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 나올 겁니다. 사회적 기업. 뭐라고요? 사회적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면은 내가 들어본 건 예비 사회적 기업도 되나요? 네, 예비 사회적 기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과 자활기업. 지금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그 도시재생법이 있어서 마을 기업들,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의한 생긴 마을 기업들도 해당되는데, 사실 뭐 이것은 특이한 케이스니까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의 형태는 그 주변의 시세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상업시설을 매우 아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그리고 마을기업들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마을기업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별도로 구성된 공동체인데, 마을기업도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마을기업도 사회적 기업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 예, 전무이사님 퇴근한다고 보셨는데 자기가 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각 광역시도별로의 자활센터가 있고, 또 시, 군, 구 단위로 개별 자활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육성된 자활기업들도 해당되는데, 이것도 사실 이 빡행의 채널을 보시는 유튜브 구독자들은 아마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접근 가능한 게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 아무나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거의 반사단법인처럼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절차는 좀 다르긴 하지만, 상이하긴 하지만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1년의 활동들과 실적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되어야지 이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의 사무실이나 상업시설을 아주 저가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 별로 없어요.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구독자들이 있다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잉여 건물에 사무실이나 상업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혹시 그런 곳에 입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와야 되죠? 네, 바로 저희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민행이24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자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2개 찍을 거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안녕.